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물놀이 안전이 중요한 때입니다. 물놀이 사고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어른이나 어린이나 수영 전에 체조를 통한 준비 운동은 필수이고요.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키고 안전 장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올 여름에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해서 불의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길 바랍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살아오시면서 큰 위기의 순간 이런 거 있었나요? 네,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시골에서 사셨나 봐요. 네, 시골에서 살았고요. 네. 네, 정답이십니다. 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뜻밖이긴 하네요. 곱게 잘하셨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최근에까지도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네. 제가 이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가 가해자가 된 거죠. 아, 그러셨어요? 예. 좀 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네. 육중추돌이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네. 크게 다쳤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예. 간단하게 그냥 입원 치료하고 이제 퇴원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됐던 것이고, 이제 졸음운전이다 보니까 형사처벌까지는 제가 갈 일이 아니었던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이었었고, 다만 이제 제 차는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네. 전복 사고였는데 이제 폐차를 했습니다. 어유, 전부까지 됐어요? 예. 다행히도 저도 크게 다치는 않았었고 이제 그런 네. 사건도 있었고 어렸을 때는 이제 오늘 물놀이 사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정말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시골에서 저수지에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네. 저도 강에서 배웠습니다. 네.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저수지라는 게 완만하게 이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푹 꺼져 버리는 데도 있고, 그렇죠. 바닥 지형 자체가 이렇게 막 굴곡이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위험하잖아요. 네. 그때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와, 네. 다행이네요.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네. 네네. 저도 네. 죽을 고비를 한 두세 번 정도 넘긴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변호사님보다는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물놀이로 인한 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주변에 강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강에서 이제 익사 사고라든지 네. 겨울에는 빙판 위 걷다가 빠져가지고 죽는 그렇군요. 그런 예. 어린이들도 있었고 네네.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참 기적인 것 같고요. 감사한 그렇습니다.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혹시라도 물놀이 가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네네. 특히 어린이들 한눈 팔지 말고 잘 지켜서 네. 사고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아무쪼록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휴가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추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가족들과 얼마 전에 워터파크를 찾았다가 바닥이 미끄러운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에 넘어져서 뇌진탕과 손목 골절을 당했습니다. 주의한다고 했지만 바닥이 정말 미끄러웠고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부실한 관리로 잦은 사고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워터파크라면 안전 요원도 더 배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사고 당한 곳은 안전 요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면서 질문을 보내셨는데요. 네네. 네, 워터파크 특히 화장실 주변에 네네. 물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배수가 잘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좀 물기라든지 이런 게 좀 관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네네. 실수로 넘어지신 것 같아요. 네네. 워터파크도 당연히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목욕탕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목욕탕도 그렇죠. 네. 찜질방이라든가, 네. 어쨌든 물을 활용해서 어떤 영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좀 주의가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민법에 보면 758조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입니다. 이제 공작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건, 물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네. 758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규정이 아마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과실이 얼마만큼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뭐 예를 들자면 워터파크 관리자, 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기를 좀 없앨 수 있도록 한다거나 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안전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뭐 카펫이라고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미끄러짐에 대해서 좀 주의를 구하는 안내문 같은 거 네. 철저하게 게시를 했었는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없다고 했는데 뭐 화장실 앞에는 안전 요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물놀이 하는 그 현장에만 이제 안전요원이 있고 이제 외부로 나가는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좀 떨어져 있다면 안전요원이 없을 수도 있긴 있는데 네.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 상담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막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안 들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워터파크 회사 입장에서도요. 그렇죠. 예, 운영자 입장에서도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수시로 뭐 물기를 닦는다거나 아니면 네. 물이 있는 상태로 그쪽까지 가지 않도록 뭔가 다른 조치들을 좀 더 취해야 되겠죠. 그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면 네. 일종의 뭐 이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이 하자로 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이 하자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워터파크 측이랑 한번 미리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협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다치셨는지,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치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지금 오늘 사고로 인해서 뇌진탕과 손목골절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네. 상당히 큰 사고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손목골절, 그러니까 넘어져서 손목골절까지 당했다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가 좀 크신 상황이신 것 같고요. 네. 뇌진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벼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좀 중대한 결과가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병원 진단 잘 받아보시고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을 좀 잘 증거로 모아두신 다음에 치료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손목 골절로 인해서 얼마만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는지, 그로 인해서 휴업 손해 같은 게 발생을 했는지,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뭐 설령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안일 하시는 그 주부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목 골절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스럽단 말이에요. 그럼요. 가족 한 명이 다치면 다친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가족분들까지도 다 그런 고통을 좀 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안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 같은 것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또 이제 내용 증명 보내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통화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수단을 굳이 원치 않으시면 내용 증명 보내셔도 상관없고요. 네. 내용 증명은 이제 본인이 직접 쓰셔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낫긴 할 것입니다. 네. 예, 그런 저처럼 내용 증명 보내는 절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협상이 안 되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송으로 갔을 때는 이제 진단 내용과 향후 치료비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들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이 좀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워터파크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거기에다가 미끄럼 주의 뭐 이런 표시를 하거나 네네, 충분히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잘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에 대해서 안전 배려 의무, 안전 주의 의무 같은 것들을 워터파크 측에서 갖추었었는지가 아마 네. 가만히 될 겁니다. 전혀 지장물이 없는 상태이고, 예를 들면 턱 같은 게 올라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설물 자체가 좀 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전혀 평평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바닥에 물기가 오늘은 좀 있다고 했는데 네. 뭐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수시로 뭐 그 걸레로 이렇게 닦는 분들도 계신다거나 네. 고무 형태로 된 고무 재질로 된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게 충분히 돼 있었다거나 또 안내 네. 표지판도 충분히 돼 있다거나 이런 워터파크 입장에서 그런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해놨으면 이제 워터파크의 과실이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해배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좀 감해진 만큼 70%, 80% 경우에 따라서는 뭐 60%, 50%만큼만 손해배상을 해라. 네. 라고 이제 판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결국은 또 증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당시에 현장 사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치료받는 과정에 대한 사진들, 그다음에 피해를 당했을 때 목격하신 분들이 있는지 오늘 네. 보면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뭐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좀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분들과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반드시 좋냐 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피해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예, 어쨌든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 증언들 확보하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동영상으로 보면 넘어지는 모습이 잘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오늘 상담 주신 분이 부주의해서 예를 들면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다른 데를 보고 가다가 네. 앞을 똑바로 보지 않고 가다가 이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황이 없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본인의 과실은 이제 상담 주신 분의 과실은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사정들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현장에 CCTV가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만약에 CCTV가 있고 이제 그 영상이 남아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면 직접 워터파크 측에 그 영상에 대해서 제공을 해달라 한번 요청을 해보시고요. 네. 영상을 제공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법원을 통해서 아니면 또 경찰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CCTV 영상 보존 기간 자체가 짧잖아요.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15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동영상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뭐 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관에 대해서 이걸 지키겠다. 네네.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네네. 어떤 사고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사전에 업체가 네네. 안전장치를 하고 그렇게 네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약속이라든지 확인을 넘어서는 그런 네. 잘못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설령 그런 뭐 사전에 면책 조항을 네. 약정한 그런 뭐 서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 면책 조항이 반드시 효력이 있을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설령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과실을 감안하는 정도인 것이지 네. 전혀 100%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아 네, 과실을 좀 감해주는 정도의 효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면책 관련된 약정을 뭐 서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뭐 지레 겁먹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전문가 상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 전할 말씀 듣고 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지난 7월에 동네 한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었는데요. 장염과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처음에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에 말을 바꾸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일을 하지 못한 것과 치료비, 입원비를 포함해 20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식중독 때문에 최근에 해외에서도 뭐 일본에서는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고 혹시 그 일본 분이셨나요? 아니면 한국인이셨나요? 그분은 일본 분이었고 네, 한 100여 명 이상이 반찬 가게에서 잘못 사 먹고 이제 심하게 아프셨던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네요. 네, 많았었죠. 그래서 문제가 되게 됐는데 요즘 날씨도 날씨인 만큼 식중독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분도 이제 식중독으로 입원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큰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무쪼록 잘 치료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여름철이다 보니까 음식물 보관이 좀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쉽게 상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아무쪼록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음식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관련된
그 경위 같은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7월이라고 했으니까 좀 날짜가 며칠을 좀 지나기는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에 관련된 증거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병원 가셨으면 치료를 잘 받으시긴 하셨을 건데 진단을 어떻게 받으셨고 진단명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주사 맞고 약 먹고서 끝났던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입원을 하시긴 하셨는데 CT라든가 뭐 각종 이게 좀 더 정밀한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혈액 검사라든가 다 그런 조치들을 취하셨었던 것인지 그래서 그 진단 결과 그다음에 진료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뭐 장염, 식중독 원인이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세균이라든가 그런 감염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병원 가서 이거를 검사 받는다고 해도 이게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만약에 이제 체내에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게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네.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당시에 좀 점검해놓고 네. 진단서를 받아놨으면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당시에 의료기록, 진료기록 같은 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어떤 문구로, 어떤 단어로, 어떤 내용으로 진단서에 적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당시에 어떤 치료가 있었는지 네. 예, 어떤 진료 행위가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이 보통의 일상적인 보통의 그 장염과 식중독 뭐 혹은 장폐색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의료 행위, 진료 행위였던 것인지 네. 그러면 이게 뭐 장염과 식중독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어쨌든 그런 내용들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인지도 좀 사실은 인과관계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인과관계 증명은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 집이 아니고 생각하시는 대로. 네. 다른 데서 먹고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집에서 드시고 나서 왜 우리 가게 걸 먹고 그랬냐. 맞아요.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예,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제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대부분 그렇게 항변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같은 날 반찬을 사갔던 똑같은 반찬을 사갔던 분들은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더라. 근데 그때 팔았던 반찬이 오늘 상담 주신 분한테만 판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팔았었는데 네. 그분들은 아무도 식중독 걸리지 않았다. 피해 접수가 된 게 한 건도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예,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그거는 수소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일단은 뭐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 반찬을 그 반찬 가게에서 사 먹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장염까지는 아니고 그냥 설사 정도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해서 그냥 해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찬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괜찮았다. 아니면은 우리 음식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거 먹고 예를 들면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거나 네. 다른 상한 음식을 먹고서 그렇게 한 거지 이게 꼭 우리 반찬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200만 원 보상받고 싶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가게 주인께서 치료비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말을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예, 좀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관련된 녹음 자료가 있는지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녹음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입원비를 포함해 가지고 20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끝끝내 이분 입장에서 보상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방법이겠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형사 고소라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래된 상한 음식을 팔았다라는 거는 이제 네. 말 그대로 이제 과실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또 지금이라도 협상을 한번 해보시거나 네. 그런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용해봤는데 되지 않으시면 결국 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다른 누가 사갔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인터넷 안에 뭐 마을 커뮤니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네네. 데서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물어봐서 또 옆집 친구의 뭐 부모님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식중독이 있었다. 아, 네네. 그래서 증거를 찾으려면은 그렇게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이 날짜에 어떤 반찬 가게에서 네. 음식을 사신 분 중에 혹시라도 뭐 식중독, 장염 네. 이런 증세가 있으셨던 분이 있느냐. 또 뭐 실명을 그렇게 또 하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제 생각에는 명예훼손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뭐 직접적으로 내가 이 반찬 가게에서 사 먹었는데 명예훼손 걸렸다. 이 반찬 가게 나쁘다. 네, 옳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나쁜 사장이다, 나쁜 네. 가게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면 이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수소문해서 그냥 물어보는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네,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뉘앙스로 표현을 했는지. 왜냐하면 가게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수소문해서 그냥 사람 찾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가게 사장님 입장이라면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 가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긴 하겠지만, 본인의 피해 상황이 분명하다고 하면 또 명예훼손 혐의까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뉘앙스로 한번 그렇게 수소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한번 민원 신청을 해보는 거, 뭐 조정이나 중재 이런 자체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식품위생법에 보면 그 제4조부터 6조까지 해서 이제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상하거나 뭐 썰리거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상한 음식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 식품위생법 위반, 또 형법상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상 과실치상 이렇게 고소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수사기관이 이제 조사를 또 하겠죠. 수사를 하겠죠. 네. 어떤 반찬을 팔았는지, 네. 그 반찬을 만든 날짜는 언제인지, 반찬에 들어갔던 재료들은 언제 구매했던 것인지, 네. 냉장고 구비 정도라든가 냉장고 온도라든가 냉장고 뭐 현장 가봤을 때 이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네.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뭐 이제 수사기관의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이 가게 주인분께서 보상해주겠다고 말씀했다고 하니까 네. 본인의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 적절한 금액을 한번 제시를 해보시고 협상을 해보시되 협상이 안 되면 법적으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뭐 사실은 2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기 때문에 네, 그냥 버티는 경우에 포기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또 정말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잘 네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